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는 신한 법인이고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가지고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수취함 이게 있고요.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해서 현금 영수증, 이건 신용카드, 이건 현금 영수증. 서울랜드 입장권 구매 접대 목적임 해서 또 관로해 놨습니다. 신용카드로 했고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요금 현금 영수증 처리되어 있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등 수령 명세서는 뭐냐면 매입세 공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출한 거잖아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해서 공제를 받기 위한 장부, 보조 장부입니다.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 공제 못 받는 걸 여기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교재 445페이지 보면 매입세 불공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하면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들인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이거 안 되고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 교부받아야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거 안 되고 접대비에 대한 거 안 되고 면세 또는 면세 사업 또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그다음 요 밑에 보면 철도, 비행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빌리는 거는 예외고요. 택시 여기에 포함된 거는 현금 영수증을 받든 카드로 했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중간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서 여기 보면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서 여기 보면 신용카드 등 매입세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 돼 있는데 불공,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빼고 공제가 가능한 것들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안 되는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선 눈에 띄는 것 접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신용카드를 썼지만 공제가 안 되는 불공입니다. 그 다음 KTX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자, 안 되고 그 다음 요 7월 15일 잠깐 보세요. 이거는 불공 항목은 아닌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또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순간에 국세청에 다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쓰면 또는 현금 영수증 처리하면 매입세 공제 신고만 하면 다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공제가 들어가 버리고 세금 계산서로도 들어가요. 원재료 구입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되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이미 매입세 공제가 된 거예요. 거기 매입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카드를 또 한다? 지금 여기 입력하는 순간에 이중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세금 계산서로 이미 다 매입세 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가능한 건 요것뿐이에요. 8월 10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 75,000원 이렇게 싼가 토너가. 자, 요것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어요.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아컴사 주식회사를 F2로 검색해서 보면 엉뚱한 번호가 나옵니다. 요건 출제위원들이 좀 미스한 것 같아요. 요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장부에서 자 여기서
날짜 아까 8월 12일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맞물립니다. 구분 현금, 공급자, 아컴사 주식회사. 이거 F2로 검색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는데 엉뚱한 번호가 나와요.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일단 모범 답안은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우리 문제에 보면 13 뭐라고 나왔어요? 124-81-00606. 여러분 한번 검색했을 때 아컴사 하면 엉뚱한 번호 나올 겁니다. 아마. 일단 이걸로 그냥 수정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출제 오류입니다. 요거는 물론 채점 기준에 안 들어갔을 수는 있긴 있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요걸로 저기 그 원래 기초 백데이터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고요. 카드 회원번호 입력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래 건수 요거 금액 75,000원 한 건 75,000원 입력하면 7,500원 자동으로 되고요. 자, 요거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고 단지 불공 또는 이중으로 돼 있는 거 그것만 잘 걸러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평상시 잘 안 나오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한두 번밖에 출제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2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여기 쭉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아가고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1번부터 하나씩 칸 찾아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틀렸다고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입력 안 한 것만 부분 점수가 감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게 지금 7점이거든요. 이 중에는 점수 해당 없는 것도 있어요. 한 문제당 1점 정도 아마 꼴인 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풀이도 1번부터. 매출처별.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별도이다.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 중에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지금 1번 요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1번이고요. 금액 1억 원 엔터 치면 여기 세율 퍼센트 나와 있는 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엔터 치면 1,000만 원. 요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 2번.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이 44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이 110만 원. 현금 매출 44만 원이 발생하였다. 돈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다. 그러면 자, 신용카드 받고 우리가 물건을 판 게 4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부가세는 40만 원. 합쳐서 440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랑 금액이랑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3번 자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합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빼면 400만 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부가세 빼면 100만 원. 합치면 500만 원. 요것만. 요건 아닙니다. 이건 현금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500만 원 엔터 치면 50만 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요 그럼 나머지 현금 매출은 그 기타 정기영수증의 매출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2번에서 요 위에 거는 했고요. 현금 매출 아직 못 했습니다. 현금 매출 44만 원. 그러면 40만 원에 4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이 간주 임대료는 160만 원이다. 간주 임대료 우리가 전세로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수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은행이자로 환산하면 월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산한 간주 임대료가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자, 세금계산서 발급도 아니고 간주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현금 그리고 간주 임대료 요거는 기타에 입력합니다.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4번 자리. 자, 여기에 지금 3번, 2번, 3번을 입력한 겁니다. 그러면 40만 원에 160만 원 하면 2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여기 별도 20만 원 10%가 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번까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세 매출로 가겠습니다. 영세 매출은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수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죠.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한 거는 여기다 기록을 하고 5번 자리, 직접 수출은 6번 자리 기록합니다. 그래서 4번,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10,000불, 수출 신고일 1,100원, 1달러에 선적일 환율은 1,000원입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해야죠. 10,000불 곱하기 1,000원 하면 자 1,000,000원입니다. 그거를 6번 자리에 기타, 직수출 여기에 1,000,000원 그리고 0%니까 제로죠. 이거는 안 나타납니다. 자 4번까지는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그러면 140만 원에 플러스 14만 원이라는 소리죠. 자, 회수되었습니다.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외상값 뜯겼습니다. 세금 공제해 주세요. 공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회수가 됐거든요. 먹고 튄 놈 멱살을 잡았는지 하여튼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뱉어놔야죠. 세금 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번 자리에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5번 문제 금액은 자 세액만 뱉어내면 됩니다. 이거 14만 원. 요 14만 원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매입처별, 이제부터는 매입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인 금액, 일반 매입분은 공급가액 7천만 원 부가세 별도이다. 그러면 자 여기 매입세액자리 일반 매입 그냥 번호 찾아서 6번 문제 10번 칸에 7천만 원. 자,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수작업으로 7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위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빼야죠. 자, 빼는 건 어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이죠. 자, 16번 자리에 7번. 자, 1,000만 원, 그 다음 수작업으로 1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아, 요거는 이 자리에서 입력이 안 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오른쪽에 보면 보조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조창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 보조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요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해서 요 자리에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생겨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만 원이 있다. 지금 확정신고인데 예정신고할 때 석 달 전에 예정신고할 때 아직 환급 못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돌려받고 또 추가 내고 그러지 말고 그거 퉁치고 나머지만 내거나 또는 환급 받겠습니다 해서 여기 21번 자리에 가보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세액 자리 5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그 세무사에서 발표한 그 풀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발행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여기 19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일반 사업자, 개인입니다. 개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 아까 신용카드로 물건 팔아서 성실하게 신고한 거 있죠. 탈세 안 하고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경감받을 수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 회사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답지에 보면 입력을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액 입력을 했는데 공제액이 없습니다. 자,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 됐습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하지 하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칸 찾아서 가니까 예, 금방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으로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2018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하여 다음이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장이 깁니다.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 이름을 집어넣었네요.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제를 수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그냥 딱 한 줄 기본급 얼마 딱 했는데 이렇게 기본급, 수당, 식대 이렇게 다 쪼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으로 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들이 있거든요. 그 비과세들 세금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자, 아래의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 의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급여는 말일 지급입니다. 1월 31일 반영하라. 단 관련 수당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에 해당 사항 없는 것은 부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디 가서 등록하냐면 여러분 메뉴에 가면 원천징수 있고요. 거기에 급여 자료 입력. 거기서 다시 F4 수당 공제 하고 그 다음에 수당 등록, 수당 공제 등록에서 수당 등록. 자, 여기 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차 수당 같은 거 있고 식대 다 월차 수당은 없죠. 지금 문제에 월차 수당은 없으니까 사용 여부를 부로. 그 다음에 식대 있죠. 그래서 식대 여로.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있습니다. 여로.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없죠. 그럼 부로. 그 다음에 육아수당 여로.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 그거 여기서 입력이 직접 안 됩니다. 요거를 F2 키를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가면 F2 키를 누르면 비과세 코드 도움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자, 연구보조비 검색하면 요게 떠요.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한도.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면 네. 다시 그러면 요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자, 사용 여부 부정기는 자동으로 뜨고요. 정기 부정기는 이거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자, 여기 상여가 사용 여부를 부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백데이터에 금액이 이미 입력된 모양이에요. 다른 달에. 금액이 입력된 경우는 이게 사용 여부 부로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지하고 이게 출제 요원들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급여 기본급 375만 원부터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다 입력하면 과세가 440, 비과세가 60. 기본급으로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요게 괜히 소득세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6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납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이익인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직원들 이렇게 비과세 항목에 회사에서 주는 게 있으면 사장님한테 쪼개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 사장님이 주는 돈 똑같겠지만 직원들은 소득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직원인 이상철에 대한 겁니다. 다음은 이상철 사원코드 102번이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연금저축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금저축 등 탭에 입력하고 기타 나머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이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입력은 하되 사용 여부는 부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부양가족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친 김영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어요.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안 되죠. 1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여부 부로 모치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본인 세대주입니다. 이상철. 총급여 6,5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했음.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서 자녀들이 없으면 뭐 하는데 혼자서 자녀를 양육을 하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함정으로 파놨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 이미듬 이사랑. 근데 요 큰애가 장애인이고요. 소득 없고, 막내도 뭐 당연히 소득 없겠죠. 미취학 아동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전체 사원 해가지고 계속 근무자를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클릭하면 자, 직원 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상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입력하는 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 클릭하셔가지고, 이상철은 자동으로 떠요. 세대주 있고, 아까 한부모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와이프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클릭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정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모치는 71세 되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부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자, 500만 원에 아까 뭐 소득이 있었죠. 예,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큰애 이미듬 10살 장애인 요거 표시해 주시면 장애인과 자녀 동시에 다 알아서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막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20세 이하를 선택해 주면 자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메뉴가 옛날에는 뭐 7세 이하, 6세 이하 막 있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여기 밑에 했는데요. 모치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한부모 공제 적용. 자녀의 명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딱딱 항목을 구분해주면 오히려 쉬워요. 그렇지 않고 이걸 막 섞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가놓으면 찾느라고 힘 빼는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거 평상시 잘 안 나오는 연금저축이 나왔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 요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부터. 자, 본인이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 있고요. 자녀, 큰애, 장애인이었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그 다음 막내 생명보험료 150만 원. 어우, 보험료가 엄청 많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장성 보험 60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먼저 150만 원, 장애인 요거 120만 원. 예, 요거 요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요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랑에 두 개 합치면 220만 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치면, 자, 금액이 많아도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까지만 이건 프로그램이 K랩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료비입니다. 근데 아까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닌데 여기 보면 모친 의료비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안 따집니다. 왜? 사람이 아픈 거는 그 아까 어머니 사업소득 해봐야 500만 원인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료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교재 533페이지 보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 나이나 소득 따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료비는 나이 소득을 안 따지고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나이 소득 안 따진다. X가 안 따진다. 이건 따진답니다. 그래서 자,
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보약 사 먹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모치는 의료비 200만 원인데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가 5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 150만 원만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본인 경로자 15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질병 치료비가 있어요. 장애인이었죠 아까 이미등. 그래서 여기 장애인 자리 가서 500만 원 해서 엔터 치면 455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는 68만 2,500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교육비. 자, 본인이 사이버 대학 등록금 600만 원과 영어 학원비 100만 원인데 대학은 돼요. 근데 학원은 안 됩니다, 이거. 자녀도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이전은 되는데 초등학교부터는 학원은 안 되죠. 자, 요것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업료 250만 원, 체험학습비 50만 원 포함인데 여기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요거 함정 파놨고요.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막내 미취학아동이니까 요 학원비는 다 될 거고요. 자,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여기서 5살, 10살, 얘가 5살, 10살이에요. 학원비 되나요? 취학 전 아동만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제 교재 요 그림 있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학교 다 되고 도서구입비도 되고 도서구입비 되고 포함되고 재료비는 제외고 여기 교복구입비 같은 거 중고생 1인당 50만 원. 근데 이번에 경기도는 보니까 요거 이재명 시장이 요거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교복을 아예 해준대요. 그러면 교복구입 소득공제는 없고요. 현장 체험 학습 1인당 30만 원입니다. 현장 체험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선 교육비 중에 본인 거 아까 600만 원. 자, 본인 요 자리 가서 600만 원. 요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업료 250만 원, 체험학습비 50만 원 포함인데 30만 원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만 원 여기서 뺍니다. 그러면 230만 원. 자, 초등학교 요거 2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막내 미술학원은 아까 100% 다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취학전 아동. 그래서 공제대상 금액 자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거는 15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도 어디예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보면 자, 기부금, 본인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수재위원금 100만 원씩이나 내놨어요. 자, 여기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건 정치 기부금이 아니고 법정 당해 기부금 요 자리에 100만 원 엔터 치면 15만 원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5만 원 낸 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기부금 밑에 연금저축이 있죠. 자, 요거 좀 특이하게 이런 경우 연금저축이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아까 우리가 보면 지금 입력하는 게 연말정산 입력하고 있다가 처음에 인적 공제 대상은 요 부연가족 소득공제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했고 요거 하다가 중간에 다시 요걸 들어가요. 연금저축 들어가서 연금저축 불입액 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금저축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여기 연금저축 부분에 가서 클릭하면 1번 뜨고 2번 뜨는데 2번에 연금저축. 2번을 선택하시고 코드 우리은행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계좌번호 연금저축 계좌예요. 요거 그대로 자 620-163-771-120 대시 넣고요. 그리고 금액 200만 원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24만 원 공제가 됩니다. 자동 계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신용카드. 자, 아까 거기에 입력하면 연금저축은 자동으로 딸려오고요. 자, 신용카드 입력하겠습니다. 자, 요 메뉴 찾아가지고 신용카드
2천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부는 제외했습니다. 이건 없는 순수한 신용카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번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자, 그래서 요 2천만 원을 요 자리에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입니다. 요거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섞이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 80만 원. 여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분 30만 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 가서는 신용카드도 물론 이걸로 했는데 아마 이 문제상으로만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상기 이용분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거 사용할 때 전통시장이나 특히 대중교통은 40% 제일 많이 공제받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직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현금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사실. 가능하면 직불카드, 체크카드 요거를 사용하십시오. 왜? 신용카드에 따블이에요. 그래서 많이 공제받으니까 그러면 요 퍼센트가 높으니까 이렇게 공제액이 크죠. 그래서 총 43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79회 특히 연말정산 쪽은 뒤에 가서 연금저축 빼놓고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입력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요 다음 시간 80회 여러분들 열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